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조선의 위대한 사상가저 퇴계 이황 선생의 도덕 나침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착하게 살라는 거지? 바로 이 고민이 오늘 우리가 만날 철학자 이황의 평생 화두였습니다. 이황 선생이 살았던 16세기 조선은 정말이지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똑똑하고 바른말하던 선비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막 죽어나가던 우리가 사화라고 부르는 끔찍한 시대였거든요. 뭐가 옳고 그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죠. 아니,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나침반 없는 세상에서 그 시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황 선생은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셨는데 평생에 걸쳐서 굵직한 사화들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리가 없죠. 그의 철학을 단단하게 만든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끝없는 혼돈 속에서 이황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의와 불의는 뿌리부터가 다를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걸 밝혀내고야 말겠다. 이게 바로 그의 평생의 사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황은 이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나침반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진정한 북극성을 찾아서. 과연 그가 찾아낸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철학 한가운데에는 딱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습니다. 바로 리와 기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하면 리는 세상은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완벽한 설계도 같은 거고요. 기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현실 세계를 만들어내는 벽돌이나 시멘트 같은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리는 존귀하고 변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는 존재, 반면에 기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변하는 추종자. 이황은 이 둘의 관계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절대 섞일 수 없는 명령자와 추종자의 관계로 본 거죠. 그래서 이황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장군과 병사의 비유인데요. 리는 저 높은 곳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면서 명령을 내리는 아주 고귀한 장군이고, 기는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돌격하고 싸우는 충직한 병사라는 겁니다. 이 그림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장군과 병사의 관계, 즉 리와 기가 우리 마음속에서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황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순수한 도적 감정인 사단,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매일 느끼는 희로애락, 바로 칠정입니다. 첫 번째 길부터 볼게요. 우리 마음속에서 순수한 도덕적 감정이 불쑥 솟아날 때가 있잖아요. 이황은 이걸 리발기수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풀어서 말하면 장군인 리가 먼저 출발하고 움직이면 병사인 기가 그 뒤를 따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혜로운 장군이 앞장서니까 그 결과는 언제나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감정이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외부 자극 때문에 갑자기 화가 팍 나거나 슬퍼지거나 할 때. 이건 반대 상황입니다. 병사인 기가 먼저 와 하고 뛰쳐나가고 장군인 리는 그저 그 위에 올라타기만 하는 거죠. 이걸 기발리승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병사가 제멋 따로 날뛰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큰 사고를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네 가지 마음이 장군, 즉 리에서 직접 나오는 순수한 도덕 감정, 사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고 돕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측은지심 같은 마음들. 이런 건 계산 없이 나오는 거라 그 자체로 순수하고 언제나 선하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 7가지 감정, 이건 병사, 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나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해지거나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저 변덕스러운 병사가 아니라
현명한 장군이 항상 지휘권을 쥐게 할 수 있을까요? 이황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경입니다. 이 경이라는 건 그냥 공경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마음을 딱 한 군데에 집중시켜서 나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고도의 정신훈련법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와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경을 실천하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첫째,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딱 하나에 집중하고, 둘째, 몸가짐을 항상 단정하고 엄숙하게 하고, 셋째, 늘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 이게 바로 이황이 평생을 바쳐서 했던 수련법이었습니다. 이 힘든 수련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 안의 주인, 내 안의 장군인 리가 항상 주도권을 꽉 쥐고 저 변덕스러운 병사 기가 그 명령에 온전히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500년도 더 지난 이황의 철학이 과연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영원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해요. 자꾸 기를 통제해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럼 기는 그냥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황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다입니다. 기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할 뿐이죠. 그래서 선한 방향으로 폭발할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폭발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잠재력 덩어리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 리의 올바른 지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황 철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장군과 병사 비유를 왕과 신하 관계로 바꿔봐도 재밌습니다. 도덕 감정은 현명한 왕, 리가 직접 행차를 이끄는 거니까 언제나 질서정연하고 선하죠. 하지만 일상 감정은 성급한 신하, 기가 먼저 일을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황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런 이론만 만든 학자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철학을 10개의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성학 10도라는 책을 만들어서 당시 어린 임금이었던 선조에게 직접 바칩니다. 부디 이 그림을 보시고 성군이 되어주십시오 하면서요.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실천가였던 거죠. 500년 전 이황의 치열했던 고민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감정의 파도는 쉴 수 없이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내면의 그 장군은 지금 안녕하신가요?